그것은 장마철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늘은 마치 자신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빗줄기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도랑이 흙탕물로 넘쳐나고 밤길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그 밤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산골짜기에서는 개울물이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물살 속에 휩쓸려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돌멩이,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건들. 그 중에는 검은 빛이 도는 목재로 만들어진 기이한 것도 있었습니다. 평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관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상여상유라고 부르던 것이지요. 죽은 자를 실어 나르는 장례의 도구. 어디서 떠밀려 온 것인지, 누구의 장례식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여가 빗소리 요란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 위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복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던 것이지요. 남편이 죽은 지 이미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녀는 혼자 돌이라는 아들 하나를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아직 겨우 3살 먹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밤도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지붕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도리는 어린 목소리로 우르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 복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집 근처의 개울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 쿵, 철렁거리는 소리. 복수는 아이를 재우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상여, 그리고 그 위의 사람. 정신없는 마음으로 복수는 개울가로 뛰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헝클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여에 걸려있는 가지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복순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복수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지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복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신분의 남자인지, 어디에서 온 남자인지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온 힘을 다해 상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무거웠습니다. 남자의 몸도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끌었습니다. 발이 진흙 속으로 빠지고 옷이 물에 절어가면서도 계속 끌었습니다. 남자를 집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자고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를 마루에 누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무당은 아니었습니다. 말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였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런 할머니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양반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파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려낼 수도 있고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이 양반이 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복수는 결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살려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 동안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순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순은 하루에도 여러 번 남자의 입에 미온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를 찬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마을의 노파가 주어간 약재로 된 죽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남자의 입에 흘려보냈습니다. 자기 아들 도리는 뒷전으로 미루어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아저씨가 더 좋아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들의 이 말에도 복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도리가 제일 좋지. 하지만 이 아저씨가 많이 아파서 엄마가 도와주어야 한단다. 도리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 때때로 그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표정한 그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무거운 돌을 밀어 올리듯이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흐릿한 시선, 혼미한 정신. 하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깨어났군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남자가 깨어난 후 처음 며칠은 그의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고픔도 심했습니다.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하였던 것입니다. 복수는 그런 남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상여 위에 있었는가? 그런 것들은 모두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남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남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과 미음이 아닌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떨리던 움직임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때 복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때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였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가 정체불명의 남자를 자신의 집에 들여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간호하는 일이 얼마나 드물고 또 위험한 일인지를. 남자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복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로 했습니다.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남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자는 마루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눈이 자주 도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도리는 이제 그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어른이 있다는 것에 경계하고 있던 아이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직관이 남자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도리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도리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저씨, 또, 도리가 외치면 남자는 다시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픔으로 가득했을 그 얼굴에서, 그 표정에서는 평온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흐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현재는 분명히 선한 것 같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깍둑 썬 배추가 있었던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 위의 음식을 보는 남자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궁중의 진미인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신데. 복수는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덕분에 우리 도리가 이렇게 밝아졌으니까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정말로 밝아졌으니까요. 이제 남자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3, 4일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어느덧 열흘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피부색도 돌아왔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근육도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복수는 명백히 남자의 신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은 노동을 하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하얀 손가락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의 발음과 어투도 보통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양반이거나 그보다도 더 높은 신분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약속인 듯했습니다. 남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복순도 묻지 않는다. 현재가 이렇게 평온하고 따뜻하다면 과거를 파고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둘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감사의 표현으로 집안의 몇몇 일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육체적인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세요. 복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몸이 약해질 것입니다. 저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결국 남자는 물을 깃고 떼감을 모으고 마루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어색한 자세로. 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자가 복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나는 가야 합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가신다고요? 예.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한양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왜 가야만 하는지, 그것들은 모두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적어도 그것은. 복순이 간청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길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알면 당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사는 남자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남자입니다. 복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자의 신분은 높고 그는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이고 그 이유는 복순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아이는? 남자가 도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길러내세요.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도리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축복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 남자는 떠났습니다. 복수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동쪽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시는군요. 예, 이제 가야 합니다. 남자는 간단한 여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해주었을 옷이었습니다. 상여 위에서 떠내려온 옷은 이제 버려졌습니다. 가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가요?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며칠간의 시간을, 당신의 따뜻함을, 이 아이의 웃음을, 나는 그것들을 영원히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한 후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떠났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산으로 한양을 향해서 복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그를 배웅했습니다. 도리는 집 안에서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헤어짐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아이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무려 20년이나 말입니다. 처음 1년은 복순이 매일을 남자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은 여름이 되었고, 여름은 가을이 되었고, 가을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도리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3살이던 아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배웠고 글을 배웠습니다. 복수는 남자와의 시간을 도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는 낯선 사람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 그럴 때마다 복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거란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을 보러 올 거야.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참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도리는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외모이지만 눈동자는 밝고 맑았습니다. 그 10년은 복순에게는 고단한 10년이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이 아이를 길러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기댈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티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놀리곤 했습니다만 도리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는 똑똑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 배운 글 공부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복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라 그것은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곳에는 도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그 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이제 28살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던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고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를
뒷바라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도리는 마을에서 그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도 어머니를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아치가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군수였습니다. 지방을 순찰하며 관리하는 벼슬아치였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 그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군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도리를 데려왔습니다. 도리는 그 군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도리라고 하며 이 마을에서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수는 도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본 것처럼.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복순이라고 하며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군수의 얼굴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수의 질문에 도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나의 아버지는 작소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군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깊은 파도를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수는 다시 한번 도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얼굴에 무언가 중요한 글자가 쓰여 있는 것처럼. 당신의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도리는 군수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복수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까?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늘 벼슬아치를 두려워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께 고마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군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20년 전 이 마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신가요? 예, 나입니다. 그때 당신에게 목숨을 구한 그 남자입니다. 내 이름은 이순리순이고 나는 현재 경상도에 군수를 지내고 있습니다. 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 군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군수가 바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아저씨인 것이. 그렇다면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요? 도리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나오자 이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비록 늦게나마. 복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흘리지 않던 눈물을 이제 흘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를? 나는 한양으로 간 후에 중요한 일을 마쳤습니다. 나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당신을, 그리고 이 아이를. 이수는 그렇게 말한 후 도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0년을 당신의 곁에 있지 못해서.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은 한양으로 간 그날부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특사였던 것입니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적들의 습격을 받았고 상여에 실려 도망치다가 장마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복순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이순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편하고 따뜻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복순이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할 때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복순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는 한 남자가 차라리 자신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이수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순의 삶을 바꾸기 위해 먼저 그는 도리를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양의 국자감고즈젠이라는 왕립 교육기관에 도리를 입학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서 도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도리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그도 높은 점수로 합격했던 것입니다. 도리가 합격했을 때 어머니 복순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순이 그녀를 위해 좋은 집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중심부에 있는 상당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복순은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수는 웃음으로 그 말을 받아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은인의 년입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복수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점점 승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을 시작했지만 그의 능력과 정직함이 인정되면서 점차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자 도리는 정삼품의 벼슬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마을의 글 선생이 이제 나라의 중요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난 후에도 도리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분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글 선생이었을 때도 훌륭한 관료가 된 후에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의 상황이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복수는 비록 신분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따뜻했지만 부유해진 후에도 그녀는 같은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도리는 어느 날 이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훌륭한 관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낮은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도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정말로 위대한 관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의 편에서 생각했고 항상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지역의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복수는 70을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순도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둘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도리는 이제 정의품의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순이 말했습니다. 도리, 나는 이제 간다. 내 시간이 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라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고 너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이수는 그렇게 말한 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복순의 손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순의 얼굴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가세요. 평온하게 가세요. 20년 전 그 장마 밤처럼 말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사랑과 깊은 이해와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이 간 후 복수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기다리던 사람이 떠났으므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평온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침상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의 곁에서 밤을 샜듯이.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도리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냈군요. 어머니가 한 일이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라도 나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고 이대로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군요. 복수는 그렇게 말한 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은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온전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남자를 구해주던 밤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깊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나중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이 남자를 구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말입니다. 너희 할머니는 위대한 여인이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왕궁의 그 누구보다도 고귀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었다. 도리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또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대를 거쳐가며 이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복수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죽음 이후로도 그녀의 후손들의 마음 속에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여기가 바로 상여꾼의 비밀의 진정한 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여꾼의 비밀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 즉 이타성리 타싱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복수는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결정이 20년의 세월을 거쳐 한 가족을 바꾸었고 한 나라의 정치를 바꾸었으며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여 위에 그 남자를 구한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성공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그 빗소리 요란한 밤, 장마로 인해 내려오는 상여 위의 남자, 그를 구하기 위해 차가운 개울물 속으로 뛰어든 한 여인. 그 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이 있었기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상여꾼의 비밀이, 또 다른 무명의 영웅이 무언가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그런 곳에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상여꾼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누군가의 삶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도 빛도 원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상여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또 다른 복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모를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여꾼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비결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장마철에 그 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영감을 받아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산의 연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 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어딘가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상여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만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꾼의 비밀은 매 순간 어딘가에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의 그 밤처럼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는 어둠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건져낼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가장 초라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정신을 드러내는 능력.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상여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또 다른 상여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